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좀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기가 있는데요. 저와 그 동기는 올해로 입사 3년 차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그 동기보다 제가 더 일을 잘해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진도 빨랐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동기가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이면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 동기가 저보다 직급이 높아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업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동기가 저에게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상하고 안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해왔고 잘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 답답합니다. 또 제 생각만큼의 능률이 나오지 않아 그 동기와도 차이가 벌어진다는 생각에 요즘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저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직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동기와 잘 지내긴 하지만 제 속마음은 사실 좌절감과 박탈감이 가득한데요. 매일 출근해서 자꾸만 그 동기와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제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이런 일로 그만둘 수도 없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입사 동기와 비교해서 또 차이가 벌어진다는 생각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선희입니다. 오늘 사연자 분께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실력으로나 직급으로 동기보다 우위였지만 시간이 지나 결과를 보니 친한 동기가 나보다 더 잘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좌절감과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은 사연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인 분들 또는 사회의 어떠한 집단에서든지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사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남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비교가 되면서 좌절감이 오기도 하죠. 사회자님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부분에 좀 고충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하나 하는 막 이렇게 고민도 좀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해 주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자신의 생각 관리에 필요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혹시 사회자님은 지혜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혜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지능 지수도 높고 머리가 좋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데 비해 유대인은 184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랍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하고 또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고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지혜를 키우게 됩니다.
혹시 가면 우울증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그게 뭐죠? 그 우울증은 아는데 가면 우울증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요즘 학생들이 가면 우울증을 겪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가면 우울증은 겉으로는 명랑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식욕 부진 또는 두근거림,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요. 심하면 약물 중독이나 행동 과잉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다가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자기의 생각만큼 성적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주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깊은 사고를 하는데 정신적인 힘인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가 더 낫다, 잘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사고로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타인과 비교할 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심리적 용어로 기만적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여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운전 실력을 과시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인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운전을 잘하고 능숙하며 평균 이상이다 라고 응답한 자의 수가 93%라고 답했습니다. 93%요? 생각보다 높은데요. 네, 그런데 경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 연간 1,500만 건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자칫하면 더 큰 교통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인사평가를 할 때에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은 직원 중 약 20%를 우수인재로 평가한 반면에 직원은 80% 이상이 스스로 우수인재라고 생각해 능력에 비해 연봉이 낮다고 불만을 했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회사의 방침과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울감과 수면 문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렇게 상대보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편향이 과도해지면 결국은 자기의 사고와 생각만 옳음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런 편향이 있는지 인지하고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외부의 관점이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난 사람이 되고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 지혜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자기 생각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반면에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으면 두 번째 솔루션은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전자기기 제조업체 파나소닉의 사장 마스시타 고스느케에게 어느 기자가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경영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신이 저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의 축복을 3가지나요? 역시 그렇군요. 그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몸이 약했고, 두 번째 못 배웠고,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혀 축복이 아닌 것 같잖아요. 불행한 형편이면서 허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또 저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1만 스승을 두었습니다. 전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성공의 열쇠는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계를 만났을 때 피하는 사람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부족함을 극복했으며 한계를 만나도 이겨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적이 낮을 수도, 운동을 못할 수도,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배우고 나아가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오늘 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네, 내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됩니다. 만약 내가 요리를 못해 훌륭한 요리법을 가정부에게서 배웠다면 가정부가 나의 요리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을 유튜브로 배웠다면 유튜브도 나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아랫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분야를 배웠다면 아랫사람도 그 분야에 나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제게 있었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꼭 윗사람이나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배울 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하게 딱 찝어주셨네요. 제가 딸 둘이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나이도 다르지만 성향도,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나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 잘 모르는 점이 있을 때 주변에 같은 고민을 했었던 또는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팁을 얻고 배울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좋은 방법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만의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의 노하우 등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얘기를 해주면 그분도 실행을 하고 도움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배우고 얻게 되어지는 팁이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좋은 점은 따라 배우고 나의 부족한 점과 배울 점을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 제가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의 한 연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컴퓨터 엔지니어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열심히 일했고 애플은 10년 후에 4,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20억 달러 가치의 회사가 됩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매킨토시, 즉 개인용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지만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5년간 새로운 컴퓨터 회사 넥스트와 픽사를 창업합니다.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됩니다. 그 후 과거에 자신을 해고했던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게 되면서 스티브 잡스의 넥스트가 애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독하게 쓴 약과 같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지만 그 마인드는 정말 그의 삶의 성공의 밑거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성공의 끝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배우고 또 배웠고 극복했기에 성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네, 저도 저의 일을 하면서 늘 각 분야의 담당자에게 항상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제품을 대표님과 함께 기획하고 의견을 내고 제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투자, 직원들과 협력하여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 제품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서 불안하고 또 마음이 어렵고 쫓기게 되더라고요. 고민도 많아지고요. 그럴 경우 이 제품은 안 되는 건가 보다, 끝났나 보다, 이게 아니라
담당자분들과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느 부분이 부족했고 보완을 해야 하는지 다시 찾아보고 피드백을 나누고 배우면서 다시 시도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 또 놀랍게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보완한 부분을 생각하며 만들게 됩니다. 네, 그게 진정한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힘이 빠지고 지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실패를 통해 배울 마음이 있고 또 늘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배울 마음이 있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서도 머무르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놀랍게 성장하고 변화된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는 마음을 갖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내 밖에서 오는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여서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